드라마 파친코를 본 소수의 일본인들이 외면해왔던 과거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파친코 시즌1이 최근 종영되었습니다. 파친코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자 애플TV 플러스 측은 시즌1 종영과 동시에 후속 시즌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시절 혹독했던 조선인들의 삶과 이민가족의 고난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따라서 평소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작품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파친코를 시청한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의 애플TV 가입자가 많지 않고 애플의 주요 고객인 일본인들의 반발을 염려해 일본에서는 전혀 홍보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이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파친코를 시청한 소수의 일본인들은 상당히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최대의 영화 드라마 리뷰 사이트인 필름마크스의 리뷰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1924년의) 한국과 (1989년의) 일본을 오가며 한국인 일가족 4대가 그려진다. 제작은 미국이지만 한국 영화계가 쌓아온 글로벌한 성공이 해야 할 이야기를 세계에 전달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앞선 느낌이 강하다. 반복과 다분을 되풀이하는 작품은 출하에서 커다란 중심을 잡으며 멜로드라마의 영역을 넘어선다. 관동 대지진으로 시작되는 대참사는 베리 젠키스의 지하철도 구화의 비견, 기생충에도 오징어 게임에도 졌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파친코에는 완전히 졌다고 생각한다. 반복과 다분으로 작품을 만든 것은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알기 위해서다. 과거와 현재는 무관하지 않다. 한국 영화계, 대중문화의 성공이 역사적 배경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게다가 일본인 배우도 좋았다. 7화의 야마구치 타카시가 훌륭하다. 반면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시즌1을 분담한 감독 코고나다. 저스틴 전의 연출도 당당하다. 조촐하게 이야기를 접으려 하지 않는 거센파도의 마지막 회에는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제작이 확정된 시즌2도 기대된다. 나치, 소련, 캄보디아, 지금도 계속되는 내전, 공습과 원폭. 여러 영화를 봐왔고 보지 않아도 그것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같은 건 기억나지 않아. 일본이 했던 역사 속의 가해 행위에 대해 일본에서 세계에 공개한 작품을 거의 알지 못한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너무 적은 것 같다. 평범하게 지내는 동안에는 일본의 가해에 대해 느낄 기회가 없겠지. 이런 작품도 원래는 일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홍보되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역사는 없었다. 타국의 프로파간다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나오는 형편. 자정작용이 없는 나라는 반성할 기회도 앞으로 나아갈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자꾸만 뒤쳐져 버리겠지.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봐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해. 걸작이죠. 반일이라든가 원한 그런 차원이 아니다.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주제를 일본을 무대로 그려주었다. 각색, 영상, 연출의 퀄리티가 장난 아니다. 애플TV 플러스인지 애플의 일본법인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홍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 애플TV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다는 조건만 빼면 틀림없이 2022년을 대표하는 드라마 중 하나가 될 듯. 선자라는 한 사람의 제일 한국인 여성을 축으로 일본과 한국, 양국의 두 시대를 넘나든다. 천민의식이나 일본인의 우월감, 역사적으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등 사회성이 강한 작품성으로 일관된 의욕적인 작품. 모든 일본인이 봤으면 하는 걸작 드라마.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이 연기하는 노년기의 선자는 압도적인 존재감이며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해 라며 강한 결의를 다져가는 젊은 선자를 연기한 김이나도 훌륭. 원작은 읽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는 3, 4세대를 넘나들며 제일 한국인 생활을 택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췄으며 시대와 젠더, 이민가족의 모습과 차별을 제대로 그려낸 굵직한 작품이었습니다. 영상도 대단했고 의상이나 생활 모습의 시대 고증도 상당히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베이스에 깔린 리얼리티가 에피소드를 입체적으로 만들면서 훌륭한 일대기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시즌만으로 끝나나? 라며 최종화가 궁금했었는데 시즌2 결정 보도가 나온 후에 시즌1 최종화였네요. 오신 같은 것이라면 유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혹독한 상황에서 강해진 여성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터프함으로 생존하는 여성이 묘사되었던 점이 호감. 남성상도 살기 위해 악인이 된 한수, 가부장제로 억압받는 시아주머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선자와 결혼을 결심한 몸이 약한 남편, 장애인 아버지, 창업한 아들, 아무 불편 없이 자란 제일 3세 손자라는 구분이 뚜렷했다.
선자의 인생에도 어머니, 자매, 같은 처지인 땅주인 노인 여성, 부유층 출신으로 빈곤 생활을 강요당한 농서, 아들의 후처와 그 딸이라는 처지가 다른 여성들이 있었고, 처지나 젠더의 차이에도 각자가 겪고 있는 같은 시대가 엿보이며 저마다의 고통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진함이 있었습니다.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된 것은 종교나 성차별, 이민자에 대한 차별, 재해, 생활격차, 빨갱이 사냥, 에이즈 등 미국에서도 울렸던 소주제를 부자연스럽지 않게 집어넣고 있었던 점. 3개 국어 중에서 역시 일본어가 걸림돌이었지만 캐스팅의 노력과 각본에서의 궁리가 보였고, 각 단어에 사투리까지 넣은 것은 조사력이 너무 대단합니다. 다른 언어의 발음과 사투리 발음까지 들어가는 각본을 잘도 이렇게까지 정리했구나 라고. 두 감독이 담당을 나누어 촬영했다고 하는데 개성이 느껴지면서도 질감은 이어붙인 것 같지 않았고, 두세 개의 정체성을 가진 배우들과 제작진들이 이민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오싱 190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의 가난한 소장농 집안 여성의 고된 삶을 그린 NHK TV 소설 드라마. 1983년부터 약 1년간 방영되었으며 평균 시청률 52.6%, 최고 시청률 62.9%로 역대 일본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 4대에 걸친 제일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 역사 수정주의자는 반드시 볼 것. 일본인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과거. 선자의 유수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연기의 훌륭함은 물론 마지막에 할머니들의 인터뷰까지 걸작이었다. 빨리 시즌2를 보고 싶다. 여주인공인 선자, 젊은 어린 시절을 연기한 김이나 최고. 눈이 끌리고 오프닝에서 춤추는 모습도 멋져.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있는 일본과의 관계 묘사. 일본에 있는 빠찡코 주인장, 한국인이 많은 것은 그래서인가? 라고. 좀 더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즌2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안도.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선자가 심지가 강한 여성으로 그려져 있는 점이 너무 좋아. 마지막에 당시를 살아낸 제일 한국인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이 나온 것이 좋았다. 시즌1은 원작의 서두 부분밖에 그려지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원작을 재현해 나갈지 기대돼. 그리고 이건 결코 반일 드라마가 아니야. 대단히 좋은 드라마인데 일본의 어두운 부분을 그리다 보니 홍보하지 않는 것이 노골적. 제일 한국인판 오싱으로 아침 드라마라도 된다면 최고일 텐데 NHK에서는 절대 무리겠지만 주연 여배우가 단레이와 이코마 리나를 더해 2로 나눈 것 같은 얼굴로 예뻐서 앞으로 인기 있을 듯. 이 일족의 고난을 알고 서두의 오프닝을 보면 눈물이 난다. 3세대가 시간을 초월해서 반짝이는 빠찡코 가게에서 춤추는 것이 눈물나. 결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시즌2가 있는 것 같아. 또 1년이나 기다려야 하나. 최종화 마지막에 실제 제일 한국인 여성들의 인터뷰가 드라마를 모두 보고 나서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노아의 행방이 궁금해. 이야, 좋은 드라마였다. 올해 본 것 중에서 지금까지 베스트. 선자의 성장물로도 충분히 볼만. 원작은 미국의 동명소설.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읽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작품 일본 TV에서는 절대로 방송할 수 없는 내용을 애플의 주요 시장인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계에 전달해버리는 애플의 대단함. 이른바 대하 드라마로 야마자키 토요코 원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위화감이 없다. 특히 제4화의 땅주인 할머니가 계약을 거부하는 장면은 굴지의 명장면으로 볼 가치가 있다. 전쟁 전과 현대의 장면이 끊어지는 느낌 없이 바뀌는데 마치 거기에는 실제 당시의 생활이 펼쳐져 있어 당시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인기인 한류 드라마와는 다른 제일 한국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걸작 드라마. 오프닝 곡과 본편의 차이에 빠져든다. 이건 속편을 만들 예정인가? 어정쩡한 곳에서 끝나버려서 솔직히 소화불량 상태입니다. 원작을 읽었을 때 빠찡코 구슬같이 튕겨져 스스로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하고 정처 없는 제일 조선인 가족 3대의 이야기가 마음에 박혔다.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이야기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고생만 하다 일본에 올 수밖에 없었던 선자이지만 그녀의 아들인 노아의 복잡한 삶이 반드시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가인 민진리는 중립을 지키며 조선 사람들의 불우함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고 일본인의 만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드라마에서는 조금 치우쳐버린 건 아닐까? 라는 느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결국 고한수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관동 대지진 후에 조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무도한 사건과 연관지어 그의 배경을 그린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해서 뭐랄까 동요했다. 그건 그렇고 일본어, 한국어, 영어의 복잡한 연기를 배우들이 훌륭한 표현력으로 연기하고 있었고 어린 시절의 노아는 엄마의 통역을 대신하는 것이 너무 멋졌다.
게다가 아이를 뵌 몸으로 오사카로 가는 선자에게 아무것도 들려보낼 수 없다며 어머니가 먹어본 적도 없는 흰쌀밥을 지어주는 모습에는 이제 눈물밖에 안 나와. 추가. 아무래도 시즌2 제작도 결정될 것 같아서 그 점에는 일단 안심. 이제부터가 이야기의 핵심이 될 테니까. 모든 일본인이 봐야 할 걸작. 이런 작품은 가해자인 일본인의 손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일본 통치하의 조선에서 일본인에 의한 인종차별과 착취. 그곳의 조선인들은 언어와 이름 등 온갖 정체성을 박탈당한다. 그리고 성차별과 성폭력 사건도 맞물려 가장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주인공 같은 여성들이다. 그것과 병행해 버블기 일본에서 사는 노년의 주인공과 그 손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대단한 작품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폭 같은 일본이 피해를 받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일본이한 침공 같은 것을 제대로 다룬 작품은 처음 본 것 같아. 얼마 전에 봤던 스파이의 아내도 비슷하지만 시점이 다르다. 7화는 괴로워지는 이야기, 최종화의 종반, 눈물이 멈추지 않아. 전체적으로 촬영과 음악이 상당히 좋았다. 좀 더 보고 싶다. 장난 아닌 퀄리티였다. 올해 정상급 작품이라고 생각해. 이런 소재에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훌륭해. 관동대지진을 그린 7화도 대단했지만 최종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중 촬영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카메라로 비춰지는 1930년대의 오사카 거리. 이게 캐나다에 세워진 세트라니. 일부는 CG일지도 모르지만 미국 자본으로 제일 한국인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웅장하게 그리고 거의 일본어와 한국어로 성실하게 그리는 의기에 감동받고 동시에 아직도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드라마라는 것에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 한국인 여성들의 인터뷰. 유창하게 칸사이 사투리를 말하고 겉보기에는 국적 구분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아직도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니. 모두가 일본어 원어민인 건 아니니까 위화감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약간 연기가 오버하거나 막무가내로 느껴지는 부분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이 드라마를 평가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드라마로 자국의 역사를 마주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착취 구조도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차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봐야 하고 알아야 할 작품. 그리고 씩씩하게 사는 여성과 가족 드라마로서 훌륭하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짬뽕 대사도 다른 작품에는 없는 재미. 평범하지 않은 걸작. 봉준호 감독이나 고레에다 감독 클래스가 아침 드라마를 찍어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레벨로 화면의 풍부함과 어려운 주제를 대중문화 작품에 반영시킨 각본력이 빛난다. 공교롭게도 도쿄바이스에서 안셀 엘고트가 일본인들은 불편한 진실로부터 눈을 돌린다고 했다. 이 작품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일본인이 보아야 할 작품. 마주해야 할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일본이 했던 역사를 일본인들은 너무 모른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해외 작품에서만 그런 과거를 볼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적다. 애플TV보다 넷플릭스가 일본에서는 화제가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재에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가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슬픕니다. 최근에도 미즈하라 키코씨가 반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할 때가 있다고 통곡하면서 인스타 라이브로 말해서 매우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한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시즌2도 결정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부분은 전혀 공감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네요. 그러나 리뷰 반응에 출처인 필름마크스는 SNS와 연동되는 사이트라 거의 실명제 사이트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찾기가 특기인 우익들이 드러내놓고 설칠 만한 사이트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익들의 주무대인 야후재팬의 반응은 어떨까요? 파친코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서 간략하게 대표적인 댓글 몇 개만 추려보았습니다. 픽션 소설을 바탕으로 한 픽션 드라마입니다. 당연히 역사적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제1한국인 차별이라든지 중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 관동대지진의 일본인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 같은 것이 주제인 반일 프로파간다 드라마입니다. 해외에 널리 이런 드라마를 전송해서 일본인은 나쁘다를 퍼뜨리는 방식의 분노를 느낍니다. 이란 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운데 이런 드라마는 분명 관계를 악화시키고 만다. 지금 왜 일본을 악으로 만드는 겁니까? 개 중에는 차별적인 사람도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개인이지 국민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불쾌.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은 라고 만들어가는 거야. 정말 관련되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역사에 대해 숨김없이 전향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불쾌해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넌센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시 찬반 숫자가 정상적이지는 않네요. 파친코는 필름 마크스에서 명작의 기준이라는 평점 4점을 넘어 일본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평점 4.3점을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뷰 반응과 높은 평점에서 나타나듯 이런 계기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는 일본인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파친코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미국이 미국에 돈을 들여 미국식 화법으로 만들어서 미국 플랫폼을 통해 세계에 내놓은 드라마죠. 미국이 미국 이야기를 하면 만들기도 쉽고 상업성도 더 높을 텐데 왜 굳이 한국과 한국인을 그린 드라마를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이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위과장 주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